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8장. 왓슨 박사의 첫 번째 보고서. 지금부터는 내가 셜록 홈즈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옮겨 적는 방법으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 장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편지들은 그 당시 내가 느낀 감정과 의혹을 기억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바스커빌 저택, 10월 13일. 친애하는 홈즈, 내가 전해 보낸 편지들과 전보들은 지금까지 이 비할 데 없이 황량한 세상의 구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자네에게 잘 알려주었을 거야. 황야의 혼과 광대함, 그리고 섬뜩한 아름다움은 이곳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쉽게 느낄 수 있어. 일단 황야의 품에 안기는 순간 현대 영국의 모든 흔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반대로 선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과 생활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게 되지. 어디를 걷든 이미 잊혀진 사람들의 집과 무덤, 그리고 그들이 사원을 표시해둔 걸로 보이는 거대한 돌기둥을 찾아볼 수 있어. 파인 산허리에 지어놓은 회색 돌움집들을 보면 자신이 사는 시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만일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쓴 털복숭이 사내가 낮은 문에서 기어나와 돌 화살을 활에다 매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이곳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상한 것은 언제나 다른 어디보다 불모의 땅이었던 이곳이 분명한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나 하는 점이야. 골동품을 연구하는 취미는 없지만 이런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 이들은 싸우기 싫어하고 늘 약탈당하는 종족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살지 않는 땅을 받아들여야 한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네가 내게 맡긴 임무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니 지나칠 정도로 실용적인 자네의 성격상 아마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던 자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만. 그러니 다시 헨리 바스커빌 경과 관련된 사실로 돌아가기로 하지. 지난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늘까지는 자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일은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지. 우선은 이곳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군. 그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거의 말하지 않았던 황야로 달아났다는 죄수 이야기야. 외진 곳에 사는 이 지옥 주민들은 그래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어. 그자가 멀리 달아났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 탈주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그자를 본 사람도 없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황야에서 견뎌냈을 리 절대 없었으니까. 물론 숨어서 지내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돌 움집 아무데나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황야에 사는 양을 잡아먹는 것 말고는 이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자가 멀리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외딴 곳에 사는 농부들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된 거야. 바스커빌 저택은 건장한 사내가 4명이나 있으니까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스테이플턴 남매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다른 집들로부터 수마일은 떨어진 곳에 사니까.
하녀 한 명과 늙은 남자 하인 한 명에 오누이만 사는 데다 오빠가 그리 강건한 사람은 못 되거든. 노팅힐 사건의 범인 같은 극단적인 녀석이 나타나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나나 헨리경 모두 그들의 상황을 걱정했지. 그래서 마부인 퍼킨스를 보내 그곳에서 자게 하려고 해도 스테이플턴이 한사코 사양을 하더군. 중요한 건 우리의 친구 헨리경이 아름다운 이웃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야. 이상할 것도 없지. 이런 외로운 곳에서 헨리경처럼 활동적인 사람이 얼마나 무료하겠어. 게다가 스테이플턴 양은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거든. 그녀에게서는 왠지 정열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차갑고 감정이 없어 보이는 오빠와는 상당히 대비가 되곤 해. 하지만 그 사내 역시 속에 불길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는 분명히 동생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녀가 말하면서도 계속 오빠를 힐끔거리며 마치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허락을 받는 것처럼 구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 동생에게 자상하다는 건 믿어. 하지만 건조하게 반짝이는 눈이나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면 깐깐한 성격임에 틀림없어. 자네도 보면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나를 만난 첫날 헨리경을 만나러 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우리를 데리고 고약한 휴고의 전설이 탄생한 곳으로 여겨지는 지역으로 데리고 갔어. 황야를 가로질러 몇 마일이나 간 곳에는 정말 황량하기에 이를 데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더군. 거친 바위산 사이로 짧은 계곡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넓게 트이고 풀로 덮인 공간이 나와. 군데군데 하얗게 황새풀이 자라고 있고 그 가운데 커다란 선돌 2개가 있는데 윗부분이 날카로운 모양이어서 마치 기괴한 동물의 거대한 엄니가 부러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야. 어디를 봐도 오래전 벌어진 끔찍한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곳이지 뭐야. 헨리경은 매우 흥미로운 듯 스테이플턴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느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궁금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지. 스테이플턴은 신중하게 대답했지만 누가 봐도 할 말을 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헨리경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로서는 자신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말하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는 사악한 존재 때문에 고생했던 다른 가문들의 비슷한 예를 들어 설명하더군. 결국 그는 이곳 대부분의 사람들과 의견이 같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메리핏하우스에 들러 점심을 먹었는데 헨리경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플턴 양을 만나게 되었어.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마음에 끌린 것 같더군. 그리고 내가 보기에 여자 쪽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 헨리경은 집으로 걸어오면서 계속 그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이후 그 남매와의 관계된 뭔가를 보지 않고는 하루도 지난 적이 없어. 오늘 이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면 그 자리에서 다음 주 내는 그들의 집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식이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 누구나 스테이플턴이 반길이라 생각할 테지만 헨리경이 여동생에게 어떤 식의 관심을 표시했을 때 그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게 여러 번 눈에 띄었어. 스테이플턴이 동생에게 집착하는 건 분명해. 물론 동생이 없으면 외롭게 살아야겠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그렇게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는 길을 막고 선다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더군.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두 사람이 친해져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 두 사람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지.
그런데 자네가 지시한 대로 하자면 헨리경이 혼자 나가는 걸 막아야 하는데 혹시 사랑에 빠지기라도 하면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더군. 자네의 명령을 고지곳대로 이행하려 든다면 나는 곧 인기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지난번에,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이었어. 우리는 모티머 박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 그는 롱다운에서 고분 하나를 발굴하는 중인데 선사시대의 두개골을 찾아내서 완전히 들떠 있었어. 그 친구처럼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중에 스테이플턴 남매가 왔고 헨리경이 그 끔찍한 밤에 벌어진 일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하자 자상하신 의사 선생은 우리 모두를 데리고 주목 산책로로 안내했지. 길고 음침한 길이더군. 높은 울타리처럼 잘 다듬어둔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인데 양쪽으로는 풀이 깔려 있어. 길 끝까지 갔더니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여름 별장이 한 채 서 있었어. 중간쯤에 황야로 통하는 쪽문이 있는데 찰스경이 담뱃재를 떨어뜨렸다는 곳이지. 나무로 만든 하얀 문에는 걸쇠가 달려 있었어. 쪽문 너머 넓은 황야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자네가 추측한 대로 상상해 보려고 했었어. 그곳에 서 있던 찰스경은 뭔가 황야를 가로질러 다가오는 걸 목격한 거야. 아주 무서운 존재여서 그는 정신을 잃고 달리고 또 달리다가 기진맥진해지고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죽고 만 것이지. 그가 뛰어 달아나던 길고 음침한 터널 같은 산책로가 보였어. 뭘 보고 달아난 걸까? 황야에 있는 양치기 개일까? 아니면 유령처럼 보이는 까맣고 조용한 괴물처럼 생긴 큰 사냥개일까? 인간이 개입한 것은 아니었을까? 창백한 얼굴을 하고 늘 조심스러워하는 베리모어는 뭔가 더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이 흐릿하고 막연해. 하지만 범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늘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지난번에 편지를 보낸 이후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어.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 레프터 저택에 사는 프랭클랜드 씨야. 나이가 지긋하고 얼굴이 불그레한데 머린 하얗고 툭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지. 그 양반은 영국 법률에 푹 빠졌고 많은 재산을 소송으로 날렸어. 싸우는 즐거움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인데 논쟁이 벌어지면 언제나 어느 쪽에라도 설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소송을 돈이 많이 드는 재밌거리로 삼는 것이 놀라울 것은 없지. 가끔은 길을 막고는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관청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해. 어떤 때는 반대로 다른 이가 사는 곳의 출입문을 손수 뜯어내버리고는 그곳에 오래전부터 길이 있었다고 선언하기도 하지. 불법 침입이라며 주인이 고소를 해도 모른 척 한단 말이야. 그는 오래전 영지 제도나 공민권에 대해서는 박식해. 그런 지식을 가끔은 페른워시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 때론 그들의 적에게 협조하기도 하지. 그러니 그의 최근 공적이 어떠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를 영웅 대접하기도 하고 그의 모습을 한 허수아비를 불태우기도 해. 그는 지금도 소송을 7건이나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남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돕기에 빠져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 거야. 법에 매달리는 것만 빼면 그는 친절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자네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는 현재 이상할 정도로 천문학자 흉내를 내는 재미에 빠져 있어. 아주 훌륭한 만원경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 지붕 위에 설치해두고 온종일 황야를 살펴보곤 한다고 하더라고. 혹시라도 탈출한 죄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해서 그런다더군. 모든 정력을 그 일에 쏟으면 좋으련만.
그가 모티머 박사를 고소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박사가 무덤 주인의 후손으로부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롱다운에 있는 고분을 파고 신석기인의 두개골을 발굴했다는 것이 이유라는 거야. 우리를 단조로운 삶에서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꼭 필요할 때 가벼운 즐거움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말이야. 자, 이제 달아난 죄수와 스테이플턴 남매, 모티머 박사, 그리고 레프터 저택의 프랭클랜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으니 가장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지. 베리모어 부부에 관한 거야. 특히 지난밤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기로 하지. 다른 무엇보다 베리모어가 이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네가 런던에서 보냈던 정보에 대해 설명하겠네.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전신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네의 작전은 별 소용이 없었어. 어쨌든 우리는 베리모어가 그날 이곳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헨리경에게 이 말을 했더니 솔직한 성격의 그는 당장 베리모어를 불러 정보를 직접 받았느냐고 물었어. 베리모어는 그렇다고 대답하더군. 배달원 아이가 자네 손에 직접 정보를 전해주었나? 헨리경이 물었어. 베리모어는 놀란 듯 하더니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군. 아닙니다. 다락방에 있는데 아내가 정보를 가지고 왔더군요. 베리모어가 대답했다네. 그럼 직접 답장을 써서 보냈나? 아닙니다. 아내에게 내용을 불러주고 내려가서 대신 써보내게 했죠. 그런데 저녁 때 베리모어는 스스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군. 주인님, 아침에 제게 왜 그런 걸 물어보셨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주인님에게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인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헨리경은 그렇지 않다며 그를 설득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예전에 입던 옷까지 챙겨주고 말았어. 런던에서 챙겨 보낸 짐이 모두 도착했거든. 베리모어 부인은 흥미로운 인물이라네. 덩치가 크고 튼튼한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단정하고 금욕적인 성향의 소유자야. 그 여자처럼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야. 여기 온 첫날 그녀가 비통하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미 말했지만 그 후에도 여자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던 흔적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어. 뭔가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더군. 혹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베리모어가 혹시 가정적으로 폭군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베리모어 집사는 늘 뭔가 묘하고 의심이 가는 친구야. 그리고 어젯밤 벌어진 사건은 내 의심을 절정에 이르도록 했어. 하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지도 몰라. 자네도 내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을 알 거야. 더구나 나는 이 집에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몸이라서 다른 때보다 더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군. 어젯밤 2시쯤 되었을 때였어. 누군가 방 앞을 살금살금 걷는 소리에 잠을 깼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을 살짝 내다보았지. 검은색 긴 그림자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더군. 어떤 사내가 촛불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거였어. 사내는 셔츠와 바지를 입었지만 맨발이더라고. 뒷모습 윤곽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키를 보니 베리모어가 확실했어. 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몰래 나쁜 짓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 전에도 말했지만 복도 끝에 가면 발코니가 2층 높이로 빙 둘러 있어. 그리고 발코니를 따라 반대편으로 가면 맞은편 복도가 시작되지. 나는 그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따라갔어. 발코니 반대편으로 가서 맞은편 복도 끝까지 다가갔어.
그런데 열린 방문으로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걸 보니 그자가 방 안에 있는 모양이더군. 거기 있는 방들은 모두 가구도 없이 빈 곳이었으니 베리모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비쳤어.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몰래 복도를 걸어가 문틈으로 안쪽을 엿보았지. 베리모어는 창문 쪽으로 몸을 웅크린 채 촛불을 치켜들고 있더군. 그의 옆모습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황야를 뭔가 기대하는 듯한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서서 정신없이 밖을 보더라니까. 그러더니 깊은 신음을 내며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촛불을 꺼버리더라고. 얼른 내 방으로 돌아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곧바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 한참 후에 내가 얕은 잠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 어디서 들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음침한 이 집에서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지. 어쨌든 머지않아 모두 알게 되겠지. 공연한 추측으로 자네를 성가시게 하고 싶지는 않아. 자네가 확실한 사실만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말이야. 오늘 아침 헨리경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어젯밤 내가 목격한 일을 근거로 모종의 작전을 짰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야 자네가 다음 내 보고서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